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일입니다.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노조 탈퇴 압박 의혹이라는데요. 그런데 SPC 파리바게트 이 회사요, 계속해서 노조 탄압 얘기, 그리고 중대재해 산재 사고 계속 뉴스에 오릅니다. 그 회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화학섬유 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 지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건강합니다. 네, 단식 오래 하셨죠? 네, 작년에 한 53일 했습니다. 아이고, 조금 근데 회사에서 대화도 하고 전향적으로 좀 고치기도 하고 좀 나아졌습니까, 상황이? 그 단식 이후에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그 합의서가 지금 또 효력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또 왜요? 대화가 되지 않고, 저희가 그 복수노조인데 소수노조 합의에 대해서 이제 다수노조에서 이거는 자기네 교섭권 침해이다라고 하면서 그 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금 네.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지금 항소심 중입니다. 네, 아이고, 또 소송으로 가 있군요. 네. 근데 위원장님 단식할 때도 노조 압박받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SPC의 네. 노조 탈퇴 압박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2017년도에 불법 파견 투쟁으로 노동조합 시작했을 때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은근한 차별은 있었는데, 본사직과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한 시한인 21년도 3월부터 본격적인 탈퇴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좀 현장에서 어떻게 탈퇴 압박이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협박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관리자들에게 탈퇴서를 받아라 시켜가지고 네. 탈퇴서를 받아가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요? 포상금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노총 탈퇴서를 받아가면 10,000원을 주고, 탈퇴시킨 사람을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추가로 포상금을 더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했고, 네. 또 진급 차별을 한다던가, 또 진급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지금 탈퇴하면 진급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급으로 이제 회유하기도 하고,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후 복직하시는 분들한테 민주노총 조합원이면 복직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탈퇴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불법 아닙니까? 네, 전부 불법입니다. 네, 큰 범죄 같은데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노조 파괴 작업을 했을까요? 사실 저도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건데요. 회사가 왜 이러는 것까지. 네. 네, 일단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있고, 또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 네. 그 합의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합의 대상자들을 없애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 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노조에선 사측에 이러지 마라 하면서 어떤 점들을 요구해 왔습니까? 일단 사회적 합의가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합의서를 지켜라 하는 거랑, 예?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괴롭히고 진급차별하고 탈퇴 작업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라 하는 게 주 요구사항이었고, 예? 더불어서 제빵기사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예. 쉴 권리를 보장해라, 그리고 임신 노동자들의 모성권을 보장하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픈 상식적인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빵기사들 점심시간 보장하려 해야죠. 밥은 먹어야죠. 빵 만든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측은? 사측에서는 점심시간 스스로 챙겨야지, 점심시간 우리가 안 준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해서도 당연히 보장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만 현장에서 안 되는 것들이 문제였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노동조합 그런 탈퇴 작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너네들이 노동조합 운영 잘못하고 하고서는 왜 회사 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중앙지검 수사로 인해서 사실이었다 아직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정도면 회장이 노조 탄압에 나섰다, 압수수색까지 나선 정도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그런데요, SPC 파리바게뜨 여기에서는 산재 사고도 계속 이어졌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기자님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현장 그 사고 이후에 현장이 바뀌었느냐 하는 네네. 것들인데 예. 사실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SPL 산재 사망 사고 당시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고하면서 안전관리에 1,00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1,000억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대화한 적도 없고 또 노동자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요? 그런데도 현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요? 이게 SPC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조 탈퇴 작업을 한 것처럼 두 개의 복수 노조를 이용해 가지고 노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현장에 발생됐을 때 이게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노동자와 대화하는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또 노동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노동자끼리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아예 어떤 안전에 대해서 회사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그 당국의 수사는 미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그 SPL 산재 사망 사고가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거기에 네.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실제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SPL 산재 사망 사고에서도 허영인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체감되는 그런 변화나 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요. 노조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뀐 게 없습니까? 실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제 현장인 노동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그분들이 오히려 더 바뀐 게 없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허영인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안 나오셨더라고요. 네. 해외 출장 가셨어요? 예, 해외 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 해외 출장 가겠다고 하는 사유서 제출의 자료에다가 이제 약관 사진을 이렇게 올리셔서 가지고 더 문제가 불거졌었죠. 네, 그렇군요. 저기 허영인 회장 아들이었습니까? 저 마약 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지금 뭐 합니까? 그 당시에 그 마약 사건 때문에 네. 그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 이렇게 회사 발표했는데 네. 한 2년 만인가 다시 그 현장에 복귀를 시켰고 예. 지금 계속 여기저기 사장 겸임하면서 네. 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더니 네. SPC 측에서 영구히 배제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내놨었죠. 네. 영구가 2년 또 아니잖아요. 이분은 근데 어떤 사업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쉐이크버거 이렇게 해외 그런 쉑쉑버거 같이 햄버거. 해외 네. 유명 브랜드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SPC 노조 탈퇴 강요 혐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또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처벌되고 어떻게 풀리기를 바라시는지요? 그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고 법을 어기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지금 다 피해자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부당노동행위든 중대재해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SPL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강력 처벌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샤니에서 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조성빈님께서 빵 냄새는 달콤한데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정말 악취가 나네요. 네, 냄새가 납니다. 4222님께서 산재 사고 너무 많이 납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입니다. 얘기하는데 또 회장 사장들 이렇게 문제로 또 가맹점 또 다른 피해자 나니까 또 그 부분도 마음이 아픈데요. 지 회장님 정부나 당국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예, 또 같은 말이지만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네. 마땅히 강력하게 처벌해 주길 바라고 예. 또 사측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 그런 가맹점주들이나 노동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런 허영인 회장이 그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매 얘기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불안에 떠는 건 가맹점주들과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불매를 끝낼 수 있는 건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 당사자라는 걸 좀 알고 피해받은 고통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동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허영인 회장님 말씀하시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저희가 방송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뭐 반론도 듣겠습니다. 네. 자,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 지회장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